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어쩌면 이번 사전 청약에 나온 곳들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마곡 10-2 청약 모집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아무래도 하남 교산과 더불어서 가장 치열한 또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디든 다 마찬가지이듯이 장점과 단점이 모두 공존합니다. 하나씩 풀어가면서 나에게 맞는 청약 전략 같이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마곡 10-2와 또 하남 교산, 구리 갈매 역세권 등등 이번에 나온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태생이 다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곡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하남 교산 등등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제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이런 분들 꼭 질문 나옵니다. 뉴홈에 가봤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던데요. 도대체 마곡 10-2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파스타집에 가서 코다리 냉면은 여기 왜 안 파냐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은 또 여러 가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마곡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러니까 건물만 내 거고 땅은 내가 빌려 쓰는 겁니다. 그리고 후분양입니다.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서 제가 장단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지금은 개념만 살짝 정리하겠습니다. 하남교사는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많이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곡 10-2의 입지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의 서쪽 마곡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마곡이 한때 굉장히 여기가 핫했던 곳이었다라는 거는 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공항대로가 왕복 8차선으로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 환경 측면에서 우리가 또 본다면 소음과 분진에 취약하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교통의 편리성으로서 또 좋게 볼 것인지 그거는 또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5호선 송정역이 단지 끝에서부터 직선거리 한 500m 이내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가깝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5호선 마곡역이 600m 거리에 있기도 합니다. 5호선은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으로 출퇴근하기엔 좋습니다. 많은 이게 5호선이 조금 많이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거라 저는 믿기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공항시장역이 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700m 밖에 안 되지만 이 역은 길도 건너야 하고 실제로는 도보로 10분 이상 걸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9호선이 또 지옥철로 유명하죠. 그러나 강남을 관통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장점이긴 합니다. 추후에 9호선이 증량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군을 보면 공진초등학교가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마곡 엠벨리 10단지 여기를 보면 공진초등학교에 배정되는데 여기도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의 장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 이곳의 비행기 소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곡에 은근 또 회사들이 많이 있죠. 이쪽에 선배가 이쪽에 있어서 제가 가끔 들락거리는데 저는 들락거리기만 한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면서 느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자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장단점, 그 중에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서울입니다. 인서울. 공공분양의 경우 서울 안에서 청약을 찾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 주는 위압감이 대단합니다. 공공분양 서울. 이번에 나온 사전 청약들도 마곡 10-2만 서울이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 외곽이거나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따라서 단점을 제가 뒷부분에 나열하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장점, 후분양과 빠른 입주입니다. 지금은 이곳이 본청약이 아니고 사전청약입니다. 그리고 본청약은 2025년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7월 달입니다.
지금 다른 사전 청약들은 입주까지 굉장히 긴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27년, 28년부터고 또 2030년이 넘어도 그 후까지 입주가 계속 될 거고, 입주까지 어쩌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년 후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전 청약들과는 입주 시기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아주 좋은 강점이 있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럼 과연 가능할까? 여기는 후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공사는 지금 곧 시작할 거고, 공정의 약 90% 정도가 완성됐을 때 바로 본청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청약 후에 대략 몇 달 후면 입주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또 여기 굉장히 장점입니다. 세 번째, 후분양과 대출. 앞서 말한 대로 후분양이기 때문에 중도금과 그 대출 기간, 이거에 대한 부담이 여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예요. 제가 간혹 요즘 민간 아파트 분양 받는 사람들 중에 청약 영끌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남들 다 한다고 하니까 묻지마 청약 진행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자신의 대부분의 자산이 전세 보증금에 묶인 사람들은 결국 중도금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자칫 공사 기간이라도 늘어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자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만 봐도 중도금 대출 이자 때문에 큰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말고도 기존의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중도금 대출 이자 때문에 여기저기 막 싸우고 항의하고 소갈이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는 사실상 뉴스에서 잘 안 다루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다들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 그걸 뜯어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대출 기간이 짧은 거, 요것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큰 금전적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완성형 인프라. 보통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다 완성이 되려면 첫 입주하고 나서 대략 한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입주를 하고 나서도 주변에 계속 공사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은 버텨내야 덤프트럭이 내 집 앞으로,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 앞으로 쌩쌩 달려나가는 거를 그 꼴을 안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마곡이 거의 완성형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인프라를 입주하자마자 그대로 여러분이 누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단점을 한번 볼까요? 이곳은 토지 임대부입니다. 즉 건물만 내 거고 땅은 빌려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작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건물의 가치는 떨어진다. 정작 돈이 되는 건 바로 땅이죠. 그 땅은 그게 SH 건지 나라 건지 그건 저는 알고 싶지도 않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을 빌려 쓰는 값을 매달 여기 사는 동안 내야 한다는 겁니다.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이번에 공급되는 마곡 10-2는 전체 577세대 미들급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기본은 갖추는 수준이 됩니다. 이 중에 260세대가 사전 청약으로 공급이 이번에 되는 겁니다. 평형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그러니까 대충 25평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정 분양가는 25평이 3억 1,119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달 내야 하는 추정 토지 임대료가 69만 7,6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정한 게. 거기에 하나 더 주의하실 점, 여기에 토지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달에 77만 원 정도 꼬박꼬박 내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값 아파트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게 무언가를 반값에 집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다 듣기 좋은 달달한 이야기 그 뒤에는 무언가가 반드시 나를 또 기다리는 게, 그게 또 세상 이치입니다. 일단 여기에 입주하면 처음에 들어가는데 주택 가격은 분명 저렴합니다.
그러나 매달 77만 원의 토지 이용료 내고 또 여기에 또 관리비 낼 거고 어쩌고 하면 대략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출이 생긴다. 이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77만 원을 이거를 1년이면은 대략 한 92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거고, 내가 여기에 10년을 살면 9,200만 원을 토지 이용료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내가 3억에 7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것인가 라는 착각을 들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본이 좀 부족한 분들께는 여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 연끌했다가 터지는 이자 폭탄에 비하면 또 어쩌면 준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을 보면 단지 배치도는 남향 위주로 많이 배치가 됐는 듯이 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어떤 갈매기 배치, 그러니까 정남향은 거의 없고 남동향, 남서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많이 시켜서 골고루 모든 세대가 일조권하고 조망권을 동시에 나눠 가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예전에 성량값 배치라고 해서 남향의 혜택을 받는 곳들이 좀 많이 있지만 조망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평면도는 59 타입이지만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또 택합니다. 물론 여기도 타워형이 있겠지만 그런 거는 모든 건 돈청약 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도 판상형의 경우 3베이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4베이 구조로 뽑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주의하실 점 바로 자산의 기준이 LH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전 청약하고 좀 다릅니다. 자산 기준에서 마곡 10-2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이 내 자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채 없이 전세 4억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당첨이 되고 나서도 취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청약의 종류도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각각 다 조건이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충대충 하다가 당첨되고 이것 때문에 취소된 경우가 지난 실제로 고덕 방일 3단지에서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서 당첨이 됐는데 취소가 된다면 이거 굉장히 허탈하겠죠. 모든 청약의 내용들 그거 다 깨알 같은 글씨지만 여러분 하나씩 잘 살펴보시고 자기 조건에 철저하게 맞춰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옆에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여기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1194세대 대단지의 1타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기존 부동산 폭등기 때 13억 8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가 지난 하락기에는 또 9억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억대에 거래 중입니다. 바로 옆 단지 이것저것 단지 규모랑 브랜드 또 연식 이런 거 골고루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수준이 어떤 건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곡 이쪽은 출렁거림이 나름 컸던 곳, 그러니까 앞으로도 출렁거림이 클 수 있는 곳,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 꼭 행운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모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